시호 시작합시다. 사망보험.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신보험 이런 게 대표적인 사망보험이죠. 제가 죽으면 돈 나오는 거.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다. 즉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유. 보험금 뭐 다 말씀드렸죠. 사망보험. 이게 대표적인 사망보험의 예가 종신보험이 있다는 거. 다음에 나오죠. 사망률. 어떤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어느 기간 내 보통 1년 동안에 사망하는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망률이 높은 집단에 속해 있으면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겠죠.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험은 통계입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엄청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험 상품을 설계하고 만들어냅니다. 되겠죠? 그래서 한번 잘못 만들면 잘리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실비보험이죠. 실비보험. 건강실비보험. 실제 비용대로 주는 거. 예전에 출시된 실비보험은 아예 뭐가 없었어. 본인 부담금도 없었어. 그냥 100% 실비 다 지급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실비보험은 어떻게 돼요? 본인 부담금 몇 % 해놓고 지급하죠. 그게 다 뭐야? 그런 식으로 이제 갈수록 보험회사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 부담금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 보험회사가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자, 다음에 사업비. 아까 전에 부가보험료 이런 데서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보험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투자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 생명보험에 있어서 사업비의 내역은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부가보험료가 뭐라고? 사업비라 보시면 되죠. 투자하는 것은 어디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보험료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오직 보험료는 보험에 관련된 것만 받아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회사가 지금 뭐 사옥 짓고 투자하고 이런 거는 뭐야? 보험료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다음에 나오죠. 상해보험. 상해보험은 다치면 돈 받는 게 상해보험. 사망보험은 죽으면 돈 받는 게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인 사고로 인하여 신체상의 상해를 입어 그 결과 또는 사망 또는 불구, 폐질이 되거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사망보험금, 불구, 폐질보험금, 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을 총괄한 게 상해보험. 그래서 상해보험 안에 뭐가 포함된다? 사망보험이 포함되는 거죠. 사망보험은 상해보험 중에서 사망만 특별히 더 보장하는 거. 이게 사망보험. 다음에 생명보험. 생명보험. 사람의 사망 또는 일정한 연령까지 생존 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노후생활비, 사망 후 유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한 자금 마련되어 있어 이용된다. 그러니까 생명보험도 역시 뭐야? 죽으면 보험료 받을 수 있는 거. 되겠죠? 다음에 뭐가 있다? 생명표. 생명표. 또 대수법칙이 나오죠. 대수법칙. 많은 표본을 조사를 해서 어떻게 됩니까?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데이터. 어느 집단에, 여기서 말하는 어느 집단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운전하는 사람들, 뭐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 뭐 이런 거 이제 되겠죠. 그러니까 위험 직군이 따로 있습니다. 위험 직종이. 사람의 사망 또는 일정한 연령까지의 생존 시 어느 집단 생사에 관한 사항을 생명함수에 의하여 계량적으로 표시. 사망표, 생명표. 되겠죠? 이는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하여 연령별 생사 잔존 상태를 나타내는 방법을 쓴다. 다음에 뭐가 있다? 생존보험. 생존보험. 피보험자가 일정 기간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을 사유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는 보험금은 물론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래서 뭐야?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존보험은 보험기간 중 사망을 해도 사망급여를 뭐 한다고? 지급하는 각종 사망보장이 특약으로 부과되어서 판매되고 있다. 되겠죠?
자, 다음 생활 설계. 이거 아까 전에 라이프 사이클 말씀드렸죠. 본인의 뭐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뭐 나오죠. 가정경제에 있어 장래에 발생할 경제적 필요에 따라 장기적이면 적절한 준비를 한다. 이게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생활 설계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다음에 설계 판매. 생명보험 상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그 가정 생활 조건에 알맞은 생활 설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 그것에 맞는 보험 상품을 권유 판매. 1:1 맞춤 보험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수금비. 돈 받는데 보험료를 수금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수금비. 뭔가 여러분들 뭐 자동이체 이런 거 해도요, 보험회사도 자동이체 해도 보험회사가 은행에 줘야 되는 그런 돈이 있거든요. 다음에 지금은 카드로 보험금을 납부할 수 없는데요, 예전에는 카드로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들어놓은 암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은 다 카드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럼 얘들이 카드로 돈 받으면 카드 회사에 뭘 줘야 돼요? 수수료를 줘야 되죠. 이게 다 뭐에 해당된다? 수금비. 그럼 요즘에는 왜 카드로 보험료 납부를 못하게 해놨겠습니까? 수금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보험회사에 재정이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금융감독원, 보험을 담당하는 그 정부기관이 금융감독원이거든요. 금융감독원에서 카드로 보험금을 못 받도록 못을 박아놨습니다. 알아두시고. 다음에 나오죠. 순보험료. 영업보험료 중 예정 위험률과 예정 이율에 의해 산출된 부분으로서 장래보험금 지급의 재원. 이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순수보험료라고 보시면 되죠. 순보험료. 이게 우리가 받을 보험료에 관련된 거. 이게 뭐라고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된다. 봐두시면 되고. 다음에 승낙. 승낙은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죠. 보험계약 희망자가 보험계약을 청약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내용을 검토한 후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아들이는 것을 승낙. 승낙을 하게 되면 보험가입 증서, 증권이 교부된다. 자, 다음 뭐가 있다? 양로보험, 생사혼합보험. 피보험자가 계약 성립 후 일정한 연령에 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 연령까지 생존한 경우에도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생사혼합보험.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이 혼합된 거. 다음에 아까 전에 쌤 역선택 말씀드렸죠. 역선택. 이게 어떻게 보면 뭐야? 잘못된 선택,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발생하는 거죠. 나오죠.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계약선택. 이는 보험회사가 행한다. 반해 보험 지급 사유 발생 확률이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진하여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해서 보험회사가 불리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해서 보험 가입해서 보험금 타먹는단 말이죠. 근데 보험회사가 그런 보험 가입자들 일일이 다 뒷조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지. 그래서 보험회사는 항상 역선택의 위험을 안고 보험 상품을 판매한단 말이죠. 자, 나오잖아. 역선택에 의한 위험이 동일 보험단체에 집중하면 대수법칙에 의한 위험이 무너져. 그러니까 예측을 못한단 말이지. 예측. 보험사업 경영 기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보험회사는 역선택 방지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되겠죠. 다음에 뭐가 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영업보험료. 보험계약자가 최신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이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이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보험료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료. 다음에 나오죠. 예정위험률, 예정사망률. 아까 생명표 말씀드렸죠. 보험계산 기초에 적용되는 생명표의 연령별 사망률, 기초 사망률. 이 예정 사망률은 실제로 발생한 사망을 정확하게 예측하여야 하나 대단히 어렵다. 과거 사망률의 다소의 안정성을 예견하여 예정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회사가 다음을 한다고 보험상품을 설계, 판매하고 있죠. 다음에 나오죠. 예정사업비. 보험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비용, 이 비용을 미리 책정, 일정한 비율로 영업보험료 계산, 이 비율에 의해 계산된 사업비가 예정사업비. 이게 다 보험에 포함된 거야. 보험금에. 우리가 납입하는 보험금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보험료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보험료는 우리가 납입하는 게 보험료고, 보험금은 우리가 받는 게 보험금이고. 자, 용어 똑바로 쓸게요. 다음에 나오죠. 이거 알아두자. 예정이율. 이거 중요하다. 예정이율. 보험회사는 납입된 보험료의 일부를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 그렇죠. 언제 돈을 줄지 모르니까 적립을 해놔야 되죠. 간다. 보험료 수익과 보험료 지급에는 시간적 차이가 발생하지. 지금 보험료 받아놓고 30년 뒤에 보험금 줘야 된다. 이게 바로 시간적 차이란 말이야.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뭐 한다고? 미리 할인해 준다. 이를 예정이율. 근데 잘 봐. 뒤에 거 봐봐.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당연히 보험료는 비싸지죠. 왜? 할인을 적게 받으니까.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보험료가 싸지겠죠. 되겠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지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싸진다. 이건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어 두십시오. 되겠지? 왜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게 있잖아요. 보험을 20년, 만약에 연금보험이라면 15년 납부하고 만약에 뭐 60에 받겠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20년 이상 거치를 하는 거잖아. 거치. 그러면 걔들은 20년 동안 내 돈 가지고 돈 불리는 거잖아. 그러면 걔들 입장에서 우리가 나한테 할인을 많이 해줘도 손해를 안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예정률이 어떻게 된다고? 할인율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럼 보험금을 싸게 받는 거지.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보험회사가 내 돈을 20년 동안 잘 거치를 해가지고 잘 굴리면 어떻게 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많아지는 거죠. 되겠죠? 이게 예정이율입니다. 다음에 나오죠. 위험보험료. 보험료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중 사망, 장애, 입원, 수술 등의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재원, 보험금의 재원, 보험금의 바탕, 위험보험료. 다음에 나오지. 2차 이익. 돈 버는 거. 자산운용 결과 실제 이율이 보험료 계산에 사용된 예정이율을 초과 생기는 이익금. 2차 이익을 바탕으로 보험계약자 배당. 그게 바로 유배당이죠. 유배당. 근데 요즘 상품은 대부분 다 무배당입니다. 다음에 나오죠. 장해. 장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가입하실 때는 뭘 보셔야 돼요? 보험 상품 설명서라든가 약관에 보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장해 등급 분류표. 요거를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장해와 보험회사가 생각했을 때 장해는 다릅니다. 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는 장해 등급 분류표를 바탕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자연보험료. 또 앞에서 뭐 다 했던 그런 얘기인데 나오죠. 연령별 사망률의 기초를 두고 1년마다 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계산한 보험료. 따라서 갑니다. 사망률은 연령이 많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매년 갱신이라는 건 다시 가입하는 게 갱신입니다. 갱신 조건부 1년 정기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연보험료 금액은 당연히 뭐합니까? 매년 커진다. 이게 뭐야? 나이가 들면 그만큼 사망률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도 그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위험이 커지게 되죠. 그래서 보험료가 매년 뭐 하는 거야? 갱신될 때마다 올라가는 거야. 되겠죠? 자연보험료를 택하는 보험 종류는 단체 정기보험이나 재보험과 같은 특수한 보험의 한정. 보통은 나오죠. 몇 주 쳐요. 전 보험기간에 걸쳐 동일한 보험료로 계산된 평균 보험료로 사용되거나 일정 기간마다 갱신.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1년마다 갱신하는 건 잘 없단 말이지. 근데 1년마다 갱신하는 게 뭐야? 자동차 보험이지. 자동차 보험이지. 근데 이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어요.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갱신 상품이 좋니? 비갱신 상품이 좋니? 보험 가입자 입장에서는 비갱신이 좋지. 왜? 갱신을 하게 되면 보험료는 당연히 뭐하게 나름이다? 올라가기 나름이야. 여러분들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실비보험을 하나 가입하려고 제가 보험 설계사들한테
뭐 이렇게 여러 개 알아봤는데 인터넷에서 있는 거 홈쇼핑에서 파는 거 보면 10,000원짜리도 있어요. 10,000원짜리도 있어요. 되게 싸다 싶은 거야. 근데 별로 차이가 없어. 근데 30,000원짜리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내가 조건을 비교해보니까. 근데 하나가 차이나. 갱신. 싼 거는 갱신을 해버려. 갱신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보험회사에서 그 사람 상태 보고 갱신을 뭐 할 수도 있어.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갱신 안 하는 상품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되겠죠? 자, 다음 나오죠. 주계약. 보험계약의 주가 되는 보장 내용을 담은 것. 주보험.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주계약과 특약. 특약은 내가 들고 싶으면 드는 거. 주계약은 반드시 그 보험 상품의 핵심이 주계약이죠. 기본적으로 한 개 상품으로 판매되는 게 주계약. 그래서 주계약에 여러 가지에 뭐가 붙는다? 특약이 달라붙는 거죠. 특약이 많이 달라붙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다음, 책임준비금. 사망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 노년에 이르러서는 보험료를 거의 낼 수 없을 정도로 사망률이 높아진다. 사망보험은 보험가입 초기에는 피보험자의 연령이 낮아 사망률이 낮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도 적죠. 보험료 수입이 지출보다 많겠죠. 하지만 이때 보험회사가 다 써버리면 어떻게 돼?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확률이 높아졌을 때 줄 돈이 없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미리미리 뭐 하는 거? 준비해 두는 거. 이걸 뭐라 부른다? 책임준비금. 다음에 뭐가 있다? 청약. 의사표시. 계약자와 보험계약자,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뭐 하는 거? 서로 간에 나 보험 가입할래요. 뭐 이런 식으로. 보험 가입하시겠습니까? 저 보험 가입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의사표시, 청약. 보험계약상의 청약은 보험계약 성질상 보험가입 희망자로부터 보험회사가 작성한 청약서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있다. 여러분들 보험 가입해보셨죠? 계약서에 본인 서명하고 그러죠? 이게 뭐라고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거. 이게 바로 뭐라? 청약. 다음에 뭡니까? 초회보험료, 1회보험료.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함으로 성립.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납부. 이때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뭐라 부른다? 초회보험료, 1회보험료. 다음에 뭐라고? 특약. 주계약에 부과해서 판매되는 상품. 재해, 질병, 상해 추가 보장해주는 거. 만약에 실비보험이 있다. 뭐 시기보험도 뭐 특약이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뇌졸중, 중풍 이런 게 왔다. 그럼 뭐 더 보장해주겠다. 뭐 그런 거죠. 자, 다음 뭐가 있다? 평준보험료. 자연보험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복습할 때 다시 한번 보세요. 자연보험료는 매년 사망률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이 되면 보험료 납입 부담이 매우 커지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나오죠. 자연보험료 총액을 전 보험기간에 균등하게 할당 평준화한 것을 평준보험료. 이건 어떻게 보면 보험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똑같이 내는 거죠. 이게 무슨 보험료? 평준보험료. 자연보험료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게 자연보험료. 평준보험료는 젊을 때나 늙었을 때나 보험료가 똑같은 거. 이게 뭐라고? 평준보험료. 다음, 표준 미달체입니다. 얘는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애는 아닙니다. 가입은 할 수 있어요. 나오죠? 표준체로서 계약할 수 없는 결합체라 하더라도 그 단체 내의 위험도가 균일 또한 충분히 큰 집단이라면 사망 발생이 정확하게 예측되므로 이 경우 특별보험료 적용이나 보험금 삭감 등의 조건을 붙여 계약을 한다. 이게 뭐라고? 표준 미달체 계약.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조건이 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장애인들은 우리나라 참 장애인들 안 좋죠. 뭐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금지가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원칙적으로 뭘 안 받아줍니까? 보험을 안 받아주죠. 보험을 안 받아줍니다. 장애인들은. 왜? 사망률이라든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표준 미달체로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이러면 좋을 건데, 보험회사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보험가입 이런 건 되게 꺼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저 장애가 뒤에 왔는데, 그분은 참 다행히도 그 전에 보험을 웬만한 건 다 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참 다행스럽게 그 보험 혜택은 또, 그렇다고 보험회사가 장애인 됐다고 일방적으로 보험을 해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는 참 다행인 케이스죠. 그죠? 다음 나오죠. 표준체 계약.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험에 하는 거죠. 신체, 도덕, 기타 어느 면에서도 정확한 결점 없다. 특별 조건을 붙이지 않고 기준 보험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표준체 계약. 다음에 해지. 해지는 뭐야? 보험 계약자가 보험 기간 만료 전에 뭐 하는 겁니까?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거. 해지는 약관 규정에 따라서 뭐 합니까? 해약 환급금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보험료 내놨잖아. 그럼 당연히 보험료 돌려받아야 되지. 다는 못 받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보험료 구성 자체가 주보험료가 있고, 여기 뭡니까? 순보험료가 있고, 뭐가 있었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디 갔노? 보험료가, 순보험료가 있고, 부가보험료가 있었죠. 그래서 부가보험료는 이미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받을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는 이제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납입한 금액보다 대부분 경우가 어떻게 된다? 적게 받을 수밖에 없죠. 되겠죠? 다음에 나오죠. 해약 환급금. 말씀드렸죠.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지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경우 계약의 보험료 빈 아까 전에 책임 준비금 산출 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반환하는 금액. 이건 이게 딱 시스템이 정해져 있습니다. 딱딱딱 계산하면 나오는 거. 다음에 나오네. 환급금 대출. 환급금 대출. 여러분들 꼭 돈이 필요하다고 보험을 해지할 필요는 없어. 보험금을 가지고 대출을 받으시면 돼요. 나오잖아요. 보험 약관에 의한 대출. 해약 환급금 80% 범위 내에서 계약자에게 대출.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그래서 돈이 급하다고 보험을 해지하지 마시고 보험금 내에서 환급금 대출이 가능하니까 요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험 계약 대출 받았다고 해서 보험금 못 받는 거 아닙니다. 보험 계약과 약관 대출 계약은 별도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 종신보험 내놨는 거 갖고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만약 1000만원 받았다. 그럼 나중에 내가 죽었다. 그럼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됩니까? 1억짜리 같으면 1000만원 빼고 나머지 9천만원만 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보험은 이런 식으로 중간에 해약하지 마시고요. 이런 대출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해요. 되겠죠? 다음 나오죠. 효력 상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정말 잘못됐는 게, 그냥 효력 상실 그러면 쉽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꼭 이제 뭐라고 약관이라든 냈는데 보면 실효 막 이렇게 적어놓고요. 이거 좀 안 좋아 이게. 실효는 효력 상실. 더 이상 뭐라고요? 보험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보험계약이 효력 상실되면 어떻게 되노?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뭐한다? 지불할 필요가 없죠. 이게 뭐라고? 실효. 그러니까 이런 게 뭔가 그러면요, 거짓말 해가지고 아픈 사람이 안 아프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보험금을 받을 경우 이거 어떻게 보면 뭐야? 효력상실 실효 조건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험금 받았던 것도 다 토해내야 돼. 되겠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보험에 관련된 기본적인 어떻게 된다? 용어들을 배웠고요. 이런 용어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건 쉽고, 생명보험의 구성, 보험 관련 또 세금도 나오네. 아유, 또 세금이 세금은 좀 별도의 부분이고,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면 어떻게 돼요? 보험 내용은 어떻게 된다? 208쪽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
208쪽에 보험. 뭐 그린보험 나오죠. 보험계약자, 뭐 보험수익자, 보험자, 피보험자 이런 식으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이해하기가 쉽단 말이죠.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뭐 내일부터 또 보험에 대해서 또 으쌰으쌰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보면 뭐 나온다? 우체국 보험 상품이 또 쭉 나오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 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기본적인 특징하고 개요 정도만 어떻게 된다? 잘 알아두시면 우리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공고가 정확하게 뜨면요, 그 서점 출판사에서 이제 추록하고 그게 나올 거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 한번 개념 마무리하고 그 뒤쪽에 이제 뭐합니까? 또 문제 풀면서 또 개념 마무리하고 또 기출 또 풀면서 또 마무리하고 한 2번, 3번 마무리하게 되면 뭐 정리하게 되면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어차피 뭐 2월 중순에 시험 치는 거니까 1월달까지 계속 반복 열심히 외워가지고 꼭 이번에 계리직 합격하셔가지고 내년에 저한테 보험상품이나 금융상품 팔러 오십시오. 제가 뭐 비자금 확보를 위해서 뭐 적금이라든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까 전에 배웠잖아. 고객의 정보를 함부로 누출하면 안 되죠. 마누라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봅시다.